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215페이지 39에 대한 해석 1949년 7월 조국 전선의 이른바 평화통일선언서를 전달받은 노동당 서울 지도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동적인 투쟁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결정적 시기가 불언간 도래한다.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각 지방당은 정권 접수를 위한 준비를 하라. 또한 인민군이 진격하게 되므로 각 도당은 해방지구를 하나 내지 2개 확보하라. 모든 당조직은 군사조직으로 개편하고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바치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바쳐서 무기를 준비하라. 김남식 앞의 책 413쪽. 그러나 이러한 지시가 적어도 북한 당국과 사전에 합의되어 내려진 것인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1948년 단독정부 수립 이후 남로당은 동조 세력의 투쟁을 고무하기 위해 인민군이 곧 진격해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상습적으로 썼기 때문이다. 참고로 박헌영을 위시한 남로당 간부들은 북로당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초조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상당히 조급해했고 종종 무모하기까지 했다. 이게 39에 대한 해석. 본문으로 들어와서 214페이지. 그리하여 지금까지 경찰 지서 습격, 반동 분자 처단의 그 목표를 두고 소총과 수류탄을 주요 무기로 하던 단계에서 탈취한 박격포와 로켓포 등의 중무기로 무장하고 경찰 본서 습격을 비롯해 대도시를 공격하는 이른바 적의 아성을 향한 소탕전을 전개했다. 아울러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유격투쟁을 더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전개하기 위해 각지의 유격대들을 통합해 인민유격대로 재편성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8월 말과 9월 초에 이르러서는 오대산, 지리산, 태백산 등의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하는 세계병단의 편성을 보게 되었는데 9월 한 달 동안 전투에 동원된 대원 수는 도합 7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이 같은 민중의 무장항쟁에 직면한 이승만 정부는 광폭한 탄압으로 맞섰다. 우선 탄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고 1949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이승만 정부의 압제에 저항하는 11만 8,621명의 인사가 이 법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표 2. 유격활동 통계 1949년 5월부터 11월까지 출전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244쪽 동원 인원 5, 6, 7, 8, 9, 10, 11 이거는 뭐지?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동원 인원 5월달에는 1730명 교전 횟수는 502회 경찰서 습격은 없었고 지서 습격 52회 군경사살 1140명 무기남획 129 그 다음에 6월달에는 동원 인원이 23,037명 교전 횟수가 594회 경찰서 습격 없고 지서 습격 33회 군경사살 1059명 무기남획 288 7월달에는 동원 인원이 3만 23명, 교전 횟수가 657회, 경찰서 습격 없었고 지서 습격 50회, 군경사살 1302명, 무기남획 218. 8월달에 동원 인원 점점 많아지네. 44,256, 교전 횟수가 759회, 경찰서 습격이 6회, 지서 습격이 62회, 군경사살이 810명, 무기남획이 523. 9월달 더 많다.
동원 인원이 77,256명, 교전 횟수가 1776회, 759회에서 1776회? 와, 제일 많네. 경찰서 습격도 제일 많고 15회, 그 다음에 지서 습격도 제일 많고 110회, 군경 사살은 1272, 무기 남획은 이것도 제일 많다. 1300. 10월달에 동원 인원은 89,924명. 동원 인원이 제일 많구나. 그 다음에 교전 횟수 두 번째로 많고 1330회, 경찰서 습격 없고 지사 습격 없고, 군경 사살이 1512명, 무기 남획이 951. 11월 달에는 두 번째로 많구나. 동원 인원이 77,900명, 교전 횟수가 1260회, 경찰서 습격이 없고 지사 습격도 없고, 군경 사살이 1800명, 무기 남획이 637. 이와 함께 1949년 11월부터 미국의 군사원조 아래 본격적인 유격대 토벌에 나서 곳곳에서 초토화 작전을 전개했다. 언제 어디서나 유격대에 대한 토벌 작전은 우선적으로 유격대와 지역 민중의 연계를 단절시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토벌 때는 유격대가 접근할 수 있는 부락을 강제로 불태워 없애는 한편, 42. 주민들의 야간 통행과 외출을 금지시켰다. 그런 연후에 유격대의 거점에 대한 무자비한 포유 공격이 감행되었다. 42에 대해서 한번 42, 216페이지. 군경 토벌 때는 유격대와 주민의 연계를 두절하기 위해 유격대 활동 지역인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농가들을 강제 이수시킨 뒤 부락을 소개해버렸는데, 그 양상은 지리산 토벌 전투지구만도 다음과 같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었다. 남원이 859호, 4,555명, 모주가 501호, 2,622명, 장수가 534호, 2,765명, 광양이 1,694호, 9,329명, 구례가 2,575, 12,492명, 많다. 곡성이 3,478호, 18,129명, 하동이 1,245, 7,698명, 함양이 3,772호, 17,786명, 산청이 2,363호, 12,582명, 거창이 477호, 2,134명, 김남식 앞의 책 425쪽. 본문으로 돌아와서 216페이지. 이러한 대규모 토벌작전에 봉착한 유격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영량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 이른바 월동투쟁이라는 세력보존을 위한 후퇴전세를 채용했다. 그리하여 이듬해 봄인 1950년 3월부터는 다시 진용을 정비해 공세를 취할 수 있었는데, 4월경에 접어들어서는 한 달 동안에만도 교전 횟수 2948회, 참가 인원 65,005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남한 지역에서의 유격투쟁은 이승만 정부의 대규모 토벌로 상당한 영량 파괴와 희생이 있었음에도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식민지 권력에 타격을 가하고 있었다. 또한 유격전을 중심으로 한 남한 민중의 무장항쟁은 부분적인 군사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방면에서는 한 발짝씩 승리를 쟁취해 나갔다.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 지지 세력이 불과 30석밖에 당선되지 못했으나, 대미 자주노선과 평화적 협상에 의한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 인사들은 130여 명이 대거 당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중에는 과거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조소왕 같은 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극심한 부정선거의 남발을 고려할 때 당시 남한민중의 열망을 내외에 천명하고 이승만 정부의 완고한 완전한 고립과 정치적 파탄을 선언한 일대 쾌거라 아니할 수 없었다. 이제 이승만 정부는 어느 모로 보나 극도로 고립되어 있었고, 또한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음이 명백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각계각층 민중의 이반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고 유격투쟁의 불길은 좀처럼 꺼지지 않는 가운데 압제자의 몸을 태워 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미군이 철수해버린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가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군대는 비록 저항 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